예, 오장 터닝포인트 이번에는 구체적인 섹터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로 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대한 고민들 보겠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내용은요. 우리의 관심은 다음 주죠, 그죠? 이번 주는 뭐 트럼프와 관련된 노이즈와 함께 변동성이 있었고, 다음 주는 결국 실적 발표를 많이 하게 되고 정책적인 변수들도 꽤 또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슈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시장은 실적에 대한 굵직굵직한 이제 그 기업들 발표가 있는데, 먼저 24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은 LG 이노텍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2분기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3천억이 이제 소폭 넘어서면서 지난 2분기보다 한 18% 정도 증가폭이 예상되는데, 사실 지금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의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일부 소형주의 흐름으로서 좀 대형주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주 위주로서의 수급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5 이 시리즈가 중국 내 프로모션으로 그동안에 가격 할인을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을 끌어올린 결과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1,500억으로 YY 기준으로도 급증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LG 이노텍에 대한 또 우리가 24일 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는 좀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25일 더 중요한 SK 하이닉스의 그렇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 레포트도 30만 원대의 이제 그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는 그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보호무역주의에 관련돼서의 악재가 좀 이어지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꺾인 상황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보유 전력, 바이앤홀드보다는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을 활용한 10%대의 수익 달성의 전술적 포트폴리오로서 이제는 뭐 시각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도 뭐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8월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9월에 인도 IPO, 그리고 이제 10월에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현대차는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를 고민하면서 지수 흐름을 주봉으로 봤더니 코스피는 한 2% 이번 주 우리 조정받았습니다. 코스닥은 뭐 당연히 더 밀렸겠죠. 다음 주도 대체적으로 좀 박스권 내지 조정 장세로 봐야 됩니까?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성훈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그 이슈들이 있죠.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이제 뉴욕발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해리슨 부통령으로 교체 가능성. 그래서 결국 대선보다는 의회 의석을 좀 지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민주당이 이제 수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거의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다음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뉴스들이 다 모였을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해야 될 것들이 있죠. 코스피가 일단 조금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21동 평균선이 지나가는 2,750이 지지가 되느냐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이제 기업들의 이슈, 우리가 이제 몇몇 기업들, 이제 김성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가가 이미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발생된 수급의 이동,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이러한 재료와 맞부딪히면서 코스피가 2,750이 안착이 되느냐가 저는 다음 주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죠.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선을 하회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지지를 해야 되지만 코스닥은 830을 넘어서 줘야 됩니다. 넘어서 주지 않으면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 계신 분들의 이제 또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때 이제 모 신문사에서 나왔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정책은 야당도 일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라든지 금투세를 3년 연장하자,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상속세는 좀 다릅니다만, 금투세는 3년 연장하자 이제 이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지금 현재 뭐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이 830을 못 넘는다라면 지금 많은 재료들이, 호재성 재료들이 코스닥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못 올라간다라면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그래서 결국 다음 주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관점이 좀 다릅니다. 네. 코스피는 긍정적인 뉴스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지 여부, 코스닥은 이 긍정적인 뉴스에 따라서 그 저항대인 830 돌파 여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시장이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죠.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사보면 어떤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고 그렇죠. 어떤 종목은 코스닥 종목인데 그게 이제 대략 범위가 좀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죠? 이렇게 좀 산업재하고 성장주 나눠지잖아요. 예. 전략 살펴봤고요. 터닝포인트 섹터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요. 반도체주, 그러니까 어제 TSMC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미국의 좀 반도체주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좀 들어 올리겠구나, 반등이 나오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 나오다가 사실은 되밀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인데 반도체 전략 김성훈 대표님, 앞서 이제 반도체는 뭐 그냥 장기 보유해서 무조건 가는 것보다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도 이제 30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네. 애플도 8월 1일 그리고 8월 15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심리적인 압박감이 실적보다는 더 커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상황에서 기존의 HBM 관련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이제 공정 중에 뭐 테크윙이라든가 뭐 리노공업, 이스페스타시 등이 크게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밀렸지만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상황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에 기초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은 불가능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HM보다는 오늘 보니까 CXL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졌다. 근데 내막을 살펴보면 지금은 HBM 후에 이제 섹터, 테마를 찾기 위한 하나의 순환매 과정이라고 저는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본격적인 도입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CXL은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CXL에 대해서 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CPU의 중심이 아닌 우리가 D램이라든가 SSD를 중심으로서 CPU가 이제 변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의 지금의 트래픽의 그 부족한 부분을 공유하면서 채워줄 수 있는 CXL의 중심을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조금 놓치면서 CXL로 계속해서 뭐 언론 플레이도 좀 있을 만한 근데 상황이고요. HBM만큼 그런 뭐 강력한 글로벌 수요나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 거리가 돼요, CXL이? 저는 사실 이 정도 파급 효과는 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예. 이러한 기술력이 이제 우리가 HBM처럼 그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이제 그 상용화에 성공을 하느냐,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수혜주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우리가 CXL 관련주를 네오셈이라든가 TLB, 뭐 엑시콘, 오키스전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우리 SSD 검사 장비 쪽입니다, 다들. 근데 그 중에서도 네오셈만 유일하게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엑시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흐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변동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도 굉장히 뭐 부족한 지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핵심 종목은 네오셈. 최근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내년 매출액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29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적 성장이 1분기에도 이어졌었고요. 2분기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네오셈을 좀 핵심 수혜주로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를 이제 트레이딩하자는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지금 뭐 편안하게 써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트레이딩하면서 떨어지면 수익을 내서 일정 부분 오르면 또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고요. 차영주 소장님은 반도체 전략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반도체 밀리는 게 과연 트럼프 때문에 밀릴까요? 아니면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쉼일까요? 이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들은 여전히 잘 나오죠. 제가 MTN 그 개장 방송에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30%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50% 매도 의견, 수요일 날은 또 전량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이슈가 터진 게 바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만한 모습, 하이닉스 같은 경우 2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에서 저는 이제 한 번은 차익을 실현하고 보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이슈였다라면 사야죠. 왜냐하면 트럼프 이슈는 TSMC를 때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TSMC를 때린 게 아닙니다. 방위비를 언급하면서 TSMC를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방위비 협상에서 우선을 보이자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방위비를 무려 5조나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1조 정도 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웠던, 그래서 우리가 1조 5천으로 막아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그러니까 방위비 언급 없이 TSMC를 때렸다라면 굉장히 큰 문제지만 방위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니 니네가 TSMC로 그걸 해서 돈 벌고 있으니 돈을 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만은 방위비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 전주부터 이미 전조를 보인 상태, 많이 올라와 있고 실적이 임박한 상태에서 한번 쉬어가자라는 분위기에 울고 싶을 때 뺨을 한번 트럼프가 전 때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라면 트럼프 이슈는 이게 외부적인 이슈고 결국 기업들의 우리 본질 가치는 또 지나고 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다음에 또 뭘 볼까요? 사람들이 결국 실적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오는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와야 될 조정을 가속도로 붙였다라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아마 하이닉스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팔아놓으셨다라면 저는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쯤에는 오히려 20만 원 밑에서는 한번 공략해볼 가능성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흔들리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조정은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투자자들의 마음이지, 그죠? 반도체 업황이 한 주간에 이렇게 흔들린 건 아닙니다, 그죠? 이익이 흔들린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산업의 트렌드, 업황의 회복은 유효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분이 이제 전술적인 측면은 또 달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터닝 포인트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예, 뭐 반도체 얘기는 했으니까 됐고, 네, 트럼프 트레이딩, 방건조헬, 방은 방산, 건은 건설, 조선, 헬스케어. 네, 요 질문은 차영주 소장님 지금 코너시죠? 네. 방건조헬. 네, 찍어보세요. 방건조헬 중에. 박사님이 저런 축약어를 잘 아신다라는 게 상당히 좀 새로운 면이에요. 별다줄 아세요? 별다줄?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별걸 다 줄인다고 별다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수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웃을 때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분위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확고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대선자, 그러니까 아마 주말에 결정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변화가 좀 있을 수 변화가 있어요. 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선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부통령이 오하이오주 출신이거든요. 오하이오가 원래 우리나라의 충청권과 비슷하다고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이 비유를 합니다. 결국 오하이오를 가져가는 주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논리죠.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출신을 하면서 이제 더 강화됐다라고 보면 결국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수혜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우리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황들은 조금 비슷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수혜주들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과연 수혜를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방산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서 네. 대만에 대해서도 방산을 때렸고 해리슨 부통령, 해리슨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부통령으로 나오는 분, 제가 이름이 잠깐 지금 헷갈리는데 네. 부통령으로 나오는 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각국들이 스스로 방위비를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우리 그 방산업체들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PF 문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피해가는 종목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산업개발이라든지 삼성 E&A 같은 경우 지금 증권가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조선 헬스케어는 조금 논외로 보겠습니다. 이게 수혜주느냐라는 부분들은 논외로 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트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피해주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지금 일성이 IRA 법을 지금 현재 폐지하겠다라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주에 대한 대책 마련,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팔아라가 아니라 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막 갑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역대급 수주에도 주가가 조정을 받아. 왜 그럴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뭐 투자 많이 하신 분이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뉴스에 팔아라인데 이게 이제 기회가 될까가 우리의 고민이죠. 김성훈 대표님. 네, 과거 2009년에 이제 UA 원전 때를 한번 보면 그때는 발표가 되고 나서도 막 상한가를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실망감도 뭐 한 차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말린 종목이 하나도 없이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오늘도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데 일단 가장 크게 보면은 지금 전력난하고 소형 원자로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잡고 나간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원전에 대한 주가 흐름은 계속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각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는 최종 협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영국의 원전 산업 같은 경우도 우선 협상자 선정되고 나서도 최종 협상 전에 중단된 사례를 통해서도 최종 계약까지도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웨이팅하우스 이 지적재산권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는데 네, 웨스팅하우스. 네네,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APR 1000 같은 이 원자로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침해 소송 제기한 우리가 APR 1400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수급적인 이슈로 이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수주 타이밍이 이 투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타이밍이 조금은 우리가 좀 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정 기술이라든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KPS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원전 수주가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수의 계약도 이제 우리가 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원전에 대해서는 핵심 종목들만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비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에 대해서의 뭐 흐름을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변동성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주까지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뭐 오늘 오후장을 포함해서 다음 주 주목할 만한 기업을 종목을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원전에 원전 얘기했는데 했는데요. 두산 뭐, 에너빌리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형 원전 이후에도 지금 폴란드, 뭐 UAE도 추가로 이제 4기, 5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수주 소식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산 바켓을 떨어내면서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흔들렸지만 중간 지주 회사에서 이제 순수 사업 회사에서 변모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차입금을 좀 넘기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재무 여력을 좀 보유하면서 SMR에 대한 이 증설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좀 풍부해졌다는 점,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차영주 의원님, 네. 다음 주 관심 있게 볼 섹터 혹은 종목이요? 오늘 건설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건설주들에 좀 관심을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물론 앞서 PF 언급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는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는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금리 인하 25bp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고 뭐 갑자기 이제 50bp 얘기서 나오면서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이분을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건설 업계 중에 PF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들 두 가지를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금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PF에서 자유롭다라고 해서 주가가 가장 먼저 올랐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것뿐만
사업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기준점은 거기에 잡으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삼성 E&A,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화공 분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이런 트리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주들이 저는 의외의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이런 것들이 차트상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란기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을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과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각 오후장 터닝포인트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용조 전문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